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왜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무거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의 시선, 체면과 책임까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예전보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에 붙잡혀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조금 더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려놓은 분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지나간 후회를 놓아버린 순간 그분들의 얼굴에는 신기하게도 평온함과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를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십 년을 살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65년 넘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많은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성과를 쫓느라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이 흘러왔으며, 가족을 위해 뒤처지지 않으려 숨가쁘게 달려왔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느라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매달렸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러면 체면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발목이 잡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하고 사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남 눈치만 봤는지. 65세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계속 복잡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단출하게 살 것인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색깔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삶을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 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정리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은 필요 이상의 소유욕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더 쥐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쌓으려 하고 더 남기려 합니다.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이 보이십니까? 종이 한 장에 지금 당장 비워낼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래된 옷 한 벌, 쓰지 않는 생활용품 하나, 서랍 속 정체불명의 잡동사니 하나. 그것만 내보내도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짐은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65세가 넘어서 이러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물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건 예의이고 품격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65세 이후라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짐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오늘을 허비하십니다. 과거는 교훈의 원천일 뿐입니다. 거기서 배울 것을 건지면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다르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과거는 짐에서 자산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기쁨. 이 세 가지 짐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안에 진짜 기쁨이 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마당이나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눈에 담고, 오랜 지인을 만나면 그 자리 자체에 충실하고, 저녁이 되면 편안히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한번 살아보신 분은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고급 식당을 가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 하고, 화려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평범한 하루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새벽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 한 모금, 텃밭에 심어둔 상추가 올라온 것을 발견하는 기쁨, 몇 년 만에 연락 온 옛 동료와 나누는 전화 한 통.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압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살며시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은 것, 식사가 입에 맞았던 것, 햇볕이 좋았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이 단순한 것임을 깨달으면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네 번째,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단출하게 꾸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을 일정한 리듬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순서로 하루를 여십시오. 단조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아침 리듬은 하루 전체를 안정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10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간단한 아침을 드시는 것. 이 순서가 몸에 배면 생각 없이도 하루가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에 할 일은 세 가지만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루 계획을 너무 빽빽하게 세웁니다. 결국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엔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세 가지만 작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전에 30분 걷기, 오후에 책 몇 페이지 읽기, 저녁에 지인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기. 이것만 해도 하루가 충분히 알찹니다. 그리고 그 셋을 다 마치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잘했어. 오늘 할 것 다 했잖아. 이 작은 칭찬이 내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저녁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무엇을 새로 알게 됐는지,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보낼지 가볍게 그려보십시오.
이 30분이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넷째, 수면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하루는 좋은 잠에서 비롯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수면이 건강과 기분 모두에 직결됩니다. 주무시기 전 따뜻하게 반신욕을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조명을 낮추어 몸이 쉬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편안한 침구에 투자하는 것도 사치가 아닌 건강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 삶이 단순하다는 깨달음은 인간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생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로 인해 지쳐왔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어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받기 싫은 전화를 억지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관계도 정돈할 때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순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 소중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먼저 챙기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불평과 비교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그런 만남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전에 신세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내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만날 때마다 무거워지는 사람에게 써야 하겠습니까?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진실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주 연락이 없으면 섭섭해지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사이가 어색해집니다.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너희 바쁜 거 잘 알아. 엄마 아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 한마디가 관계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듭니다.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란히 앉아 차 한잔 마실 사람이 있고 늦은 저녁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돈을 대하는 성숙한 눈.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걱정 중 돈 문제는 가장 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부족할까봐 불안하고 써도 되나 망설이고 아끼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삽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필요한 것도 참고 즐겨야 할 때도 눈치를 봅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도 쓸 건강과 기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이미 자립했고 부모님이 억지로 아껴서 남긴 돈으로 자녀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지금 여러분이 더 풍요롭게 사시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는 분수에 맞게 쓰되 건강과 즐거움에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한 분은 연금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70%는 기본 생활에, 20%는 건강관리와 의미 있는 경험에, 10%는 예비 자금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니 쓸 때 죄책감 없이 쓰고 아낄 때 불안하지 않게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몸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십시오. 검진이 필요하면 미루지 말고 좋은 음식이 필요하면 드십시오. 운동이나 취미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쓰는 의료비보다 지금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비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쓰는 것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 하나를 새로 들이는 것보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리십시오.
7번째,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65세 이후를 살아간다면 어떤 노년이 펼쳐질까요? 평화로운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아주 많은 것일까요? 건강이 완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간 일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환한 얼굴로 사시는 분은 부유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연금으로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 보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것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밥 먹으면 맛있네 하고, 누군가 마주치면 반갑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삶이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기쁨은 아득히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야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이 평범한 사실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를 빛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첫째, 단출하게 삽니다. 일상도, 관계도, 소유도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불필요한 것은 기꺼이 덜어냅니다. 둘째,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것,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느낄 것에 온전히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날아온 안부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넷째, 가볍게 삽니다. 남의 시선에서, 과거의 무게에서,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자기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삶은 원래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5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신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해야 할 것들은 다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봤고 책임을 다했고 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복잡하게, 무겁게,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단출하게, 가볍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천국은 그 하루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요. 그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년이 됩니다. 건강하게, 가볍게,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65세 이후가 진심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